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서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을 누구나 누리고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방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유료 방송 시장 구조가 바뀌더라도 지역 채널의 지역성과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성혜 기자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가장 먼저 재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역 채널의 현실은 어떨까? 유료 방송이라는 이유로 지역 채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 서비스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지역 채널의 생존 위기론마저 나옵니다. 정보 제공은 공공의 섹터에 넣을 게 분명한데 사업자의 지위나 위치는 지금 유료 섹터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이 지역 채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합의를 모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지역 방송의 역할을 제시하고 방송법상 지역 방송 범위에 지역 채널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상위법에서의 지역 정보 추구권을 좀 명시를 해두고 하위법에서 지역 방송에 대한 가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재원 문제 그리고 평가의 문제 같은 것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명백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 채널의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채널 해설 논평 기능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케이블 지역 채널의 성과, 지역 보도 프로그램이 지역의 공론장을 위해서 자기 역할도 수행해왔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존재한다. 그래서 해설 논평 기능 제한하는 것들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전문가들은 유료 방송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당국이 나서서 지역 채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A 과정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뭔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의 RPT 사업자가 케이블 TV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상권, 지역 채널 운영의 의무 역시 승계되는 것이 타당하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과 공원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동네 생활 SOC 확충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자치구별로 비용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혜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지어진 지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주민 편의 시설을 짓는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4층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3,753억 원을 들여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 SOC를 지을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13개의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시범지역은 5개 권역별로 종로구와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 등 13곳입니다. 10분 안에 생활형 서울시가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크고 작은 거를 또 총망라해서 아마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생활형 SOC를 접해서 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 SOC는 시설 한 개당 최대 2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참여하는 나머지 12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서울시가 전부 부담할지 자치구와 공동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구 부담 비율은 올해 용역조사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시설 격차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별 재정 자립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양천소방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신월동 10개 지역에 태양광 블록 소화전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블록 소화전은 지하식 소화전 주변에 블록을 설치해 태양광을 이용해 불빛을 비추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에는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에 지하식 소화전 4만 2천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맨홀을 알아보기 어렵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소방 활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양천소방서는 태양광 블록이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빛을 비춰주게 되면 저희가 야간에도 소화전을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출동 시에 소화전을 점유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점유할 수도 있고 육안으로 파악이 쉽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공기록물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오프라인 저장소, 서울기록원이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각종 행정문서는 물론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류미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로 된 행정문서와 사진, 영상 등 서울시에 관한 디지털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문서 등 100여 년 동안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생성된 수많은 기록의 저장소이자 또 동시에 이 기록들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어떤 공유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래를 함께 기억하고 구상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은 당시 사회를 설명해주고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기록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자산이자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행정 자료에 불과하더라도 향후에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까지 어떤 그 증거로서 그 의미를 갖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어느 때 있었다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도 많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동안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은 국가기록원뿐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기록원이 생긴 것은 경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에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 덕분에 시청이나 도청에서 몇 명이 관리하던 것을 체계화해 전문 시설을 갖추고 인력도 늘린 겁니다. 서울기록원이 생기면서 그동안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고의 자료 11만 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광역단체 차원의 공공기록 전문 관리기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수색동 주민자치위원회가 17일 나눔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나눔장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색동 주민센터 새청사 개청을 기념해 마련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주민들이 기부한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나눔장터 판매 수익금은 수색동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신사 이동 산세 편백마을 안전마을 지정식이 16일 신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마을 현판식,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은평소방서는 신사 이동 주민 4명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고 화재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20세트를 지급했습니다. 은평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이 힘든 주택 밀집 지역을 안전마을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21일 해누리타운에서 부부의 행복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5월 21일은 법정 기념일 부부의 날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는 행복한 부부는 소통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결혼 25주년을 맞이한 부부 30쌍을 초청합니다. 콘서트에서는 부부 특강과 부부 감동 사연 소개, 소통 엽서 쓰기 등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도 청년 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002명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습니다.
청년수당 사용 비율은 생활비와 학원비, 교재비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대부분 사기업 취업이나 창작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고 청년수당을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여름부터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여름 전기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8,000원인데요. 여름 전기료 바우처는 7월에서 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며 9월까지 쓰지 못한 금액은 겨울철 난방비 바우처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름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전기료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4곳은 냉난방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SH공사 임대주택 단지 등 총 2,187단지입니다.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냉난방기 설치율은 64%에 그쳤습니다. 경비실 10곳 중 4곳은 에어컨 없이 폭염을 보내는 건데요.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강동, 마포 등 10개 자치구가 냉난방기 설치율과 유효 응답률에서 평균값 이상을 보였습니다. 양천과 관악, 노원 등 6개 자치구는 설치율 또는 유효 응답률이 5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9 파발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파발제는 은평구의 지역축제로 올해로 20회를 맞는데요. 전통을 담고 평화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합니다. 31일에는 역사체험 마당과 파발통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며 1일에는 파발 길놀이와 퀴즈쇼 등이 열립니다. 파발제는 매년 10월 열렸으나 올해부터는 은평 누리축제와 개최 시기가 겹쳐 축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5월에 열립니다. 매년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올해 특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에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휴업과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업종의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가 최근 1년 새 사업 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게 매수자가 없고 폐업 후 생계 유지 부담이 커지는 점,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점 등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경영이 매우 악화했다는 답변은 48.2%, 다소 악화됐다는 응답도 31.8%로 10명 중 8명은 지난해에 비해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밝혔고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했고 재료비 원가 상승과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모든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돼 있고 돈벌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들을 안 쓰죠. 그전보다 매출이 한 40% 정도? 이 앞에 가게도 50 몇 평짜리 가게가 있는데 나간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근데 보러는 오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집도 그러고 또 옆에 앞에도 그러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려면 자금 지원 확대와 세부담 완화,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